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소문난 잔치, 반찬은?인데요. GTC 2024 시작은 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 그거 기대만큼의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이번 GTC 2024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GTC 2024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봤다라는 것은 과연 이제 어떤 제품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졌는데 뭐 시장에서 역시 뭐 예상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HBM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한 번 더 나온 거, 그것도 이제 좋겠고요. 일단 로봇이 이제 그루트라는 로봇이 또 공개가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새롭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이런 재료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워낙에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성장 섹터들이 새로운 섹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피로감이 좀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엔 GTC 2024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그렇게 많이 부각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GTC 2024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주가는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GTC 2024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엔비디아라든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실질적인 수혜 업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간에 GTC 2024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종목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너무 큰 기대는 갖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GTC 2024에서 엔비디아가 다양한 칩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또 갈라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각으로는 시간 외에 하락한 걸 또 보니까 엔비디아 좀 고가 논란이 있다. 이번에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 외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글로벌 IB를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거의 대부분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000달러 이상치 올리는 그런 저기도 많은데 일단 엔비디아는 저는 시세는 안 끝났다고 봐요. 워낙에 지금 현재 HBM 인공지능 시장, GPU 시장 자체로 워낙에 장악을 워낙에 강력하게 했고, 자 이번에 뭐 새롭게 발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칩을 중심으로 해서도 미래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장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엔비디아의 시장 장악력은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경제사들, 뭐 ARM을 비롯해서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워낙에 엔비디아의 장악력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주가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미래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주가에 선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저도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은 상태고 적어도 더 가려면 충분하게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얘기했던 실적 이상의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더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는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엔비디아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발표했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HBM 5세대죠. HBM3E를 본격적으로 납품한다. 이달부터 납품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중심한 실적 개선 기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HBM 납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납품이 시작되는 그 위치부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세라든가 성장 가치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상대로 못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여기서 폭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기어가는 하반 경직 정도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인 저평가 이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주가 반등세가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반 경기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뭐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하반 경직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지금 엔비디아가 뭐 B200이라든지 GB200, 또 NVL72 같은 여러 칩들을 새롭게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 AMD와 인텔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GPU 기반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이제 GPU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독점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3E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밸류 체인들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독점력을 유지하겠지만 다른 후발 업체들이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업체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HBM3E 대량 생산 이달 말에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올해 16단 HBM4를 개발하겠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마감에서 2.5%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SK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왜 하락했습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이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밀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밀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이제 차익 매물 정도가 좀 나온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그동안 많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매도하면서 일단 약간 쉬어가는 그런 패턴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어서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매물 받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 그 주가 자체가 거기서 상승세가 멈추고 만약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따른 성장성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같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전망치가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반 경직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의 HBM 시장에 대한 공략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성장성이 크고요. 그 잠재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과정일 뿐 아직까지 성장 잠재력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GPU 시장을 만약에 좀 ARM이라든가 다른 칩 메이커들이 만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기댈 수 있는 언적은 더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관점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끝난 것까지는 않고요. 조금 더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재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성장성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은 잠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이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그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역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본격적인 스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마 엔비디아로 납품이 본격화되는 그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결국엔 엔비디아로 납품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 또 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로는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기판 업체들 중에서 가장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거든요. 지금 3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스페타시스는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MLB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제 통신용으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MLB 기판을 지금 최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신용보다 마진율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고객사의 AI 가속기 신규 모델이 나오면서 MLB 기판의 판매 단가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만약에 저 예상대로 MLB 기판의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구조가 나온다라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IR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거니까 일단 기간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거 여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이스페타시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이스페타시스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